네,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캐나다와 호주 등이 동참했고 일본도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어제 보이콧을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에게 동참하자니 중국의 보복이 걱정되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중국에 관한 이야기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교적 보이콧, 올림픽 보이콧으로 시끌시끌한데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네요. 중국은 뭐 격앙된 분위기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중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내년은 국내 정치, 국내도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정치. 국제사회에서도 글로벌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지금 미중 충돌도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죠. 왜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러 관계도 아주 경색될 수밖에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전체주의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냉전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내년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도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투자에 유념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중국에 왜 그러면 미국이 보이콧을 했느냐. 네.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입니다. 신장 위구르 이 자치구의 인권 문제가 어제 오늘은 아닌데 이제는 이것을 표면화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장까지 했을 정도로 외교에 대해서는 이건 내 몫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러시아에 대해서도 아주 강경합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화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상당히 강경하게 미국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중국의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2월 올림픽의 보이콧도 지금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또 캐나다까지 참여를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독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본도 이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네. 민간 대표단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보이콧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사실은 상당히 난망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양제츠 국무위원과 서훈 외교안보실장이 만나서 좀 가깝게 앞으로 논의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할 수도 있다. 이걸 안 가기도 그렇고 북한 생각하면 또 안 가기도 그렇고 또 미국 생각하면 가기도 그렇고 네. 상당히 이 우리 정부가 난망해지는 상태인데 이게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충돌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중국 정말 머리가 아픈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이콧 코너에 몰려있는 중국,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헝다 사태 때문에 또 파산 위기가 몰렸다는 소식도 시끌시끌했습니다. 헝다 사태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이긴 한데 발생부터 파산까지 좀 정리해보자면 어떨까요? 그 헝다라는 기업이 어떻게 해서 파죽지세로 성장을 했느냐. 부동산 경기였죠. 네. 집만 지었다 하면은 계속 팔리는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의 중국의 부동산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주인 시자인의 경우에는 정말 자수성가 개천에서 용난 가장 성공한 중국 기업인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상징과도 같았죠. 예. 중국 부호 1위에 등극을 할 정도고 각종 매체에서도 조명을 할 정도였는데 부동산 경기가 항상 좋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이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또 대출과 채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돌아오는 이 반환 또 해야 되는 시기가 들어오니까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제 발생한 것이고 불과 뭐 한 이 시진핑 주석 초반만 하더라도 이 재임 초반만 하더라도 웬만한 기업들은 다 살려줬거든요. 네. 인민은행에서 어떻게든 대출도 해주고 또 마금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채무 불이행 사실상 이제 뭐 도래했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헝다발 이 부동산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연쇄적으로 관련 기업들 작은 기업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꽤 규모가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이 채무 불안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지준율 0.5%포인트로 인하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경기 우려를 완화하겠다라는 건데 기업 부채도 높고 기업 부채 중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최근 업체들의 디폴트 그리고 부동산발 줄 파산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경제가 무너질 거냐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파장이냐 제한적일 것으로는 보여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헝다발이라는 것이 단순히 중국에만 그치지 않거든요.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게 헝다 기업이 채무 불이행으로 디폴트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코너에서도 여러 번 또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런 파장들을 내재적으로 또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급격히 중국 경제를 불안하게 될 요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만 따져놓고 보면은 이 채무 관계가 있는 중국의 부동산 관련 기업 또 금융권은 일부가 연쇄적인 파장 또 일부 파산되는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헝다발 부분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올림픽도 있다 보니까 이 중국 정부에서는 금융당국에서는 지준율을 인하하겠다. 네. 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준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은행이 품고 있는 돈이 좀 적어도 된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그만큼 돈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보된다. 그만큼 중국으로서는 아주 큰 파장은 아니겠지만 작은 파장일지라도 내년에는 또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도 관련돼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경기를 더 회복시키기 위한 유동성 확대가 예견된다는 부분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경제에서도 회복에 대해서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결정은 국내 증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지준율 인하하게 되면은 중국도 좀 더 소비 심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는 건 우리로서는 나쁠 이유가 없죠. 왜? 우리는 중간재라든지 이런 중국과의 교육 규모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중국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된다는 것이 우리 정시로서는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어느 정도는 좀 이미 선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닌 것이 중국의 소비 심리가 자극되고 또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되게 되면은 우리 정시에도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종목이냐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최근 이제 이 경기가 조금 미축이 됐다가 다시 이제 상승되는 경우에는 뭐 기술주나 성장주보다는 조금 경기 민감주 네. 그리고 또 경기 반응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 또 PBR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좀 낮은 말하자면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좀 저평가된 종목들 힘들었던 종목들 가령 철강과 화학 같은 경우 있죠. 네. 이런 부분들 좀 그동안 저평가 받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국면이 또 조성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 부분들을 내년에는 또 2분기 이후에는 반도체 업황도 괜찮다고 하니까 외국인 투자에 좀 더 눈여겨보면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 헝다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증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연말을 앞두고 또 투자 포인트까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